어제 영종대교에서 있었던 106중 추돌사고, 최악의 추돌사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차의 비상등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 안개 해무가 심하게 끼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2명 있었고 부상자는 63명, 이 가운데는 이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이 YTN이 확보한 당시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 9시 40분, 50분 상황입니다. 영종대교 위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포탄이 터져갖고 앞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바다 안개 해무가 아주 뿌옇게 끼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저렇게 차량이 보이는데도 급정거를 하거나 사고를 막지 못한 이유는 과속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로가 있는데 1차로나 2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지나가던 옆에 차선에 있는 차량까지 들이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106중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고 원인을 보자면은 처음에는 이 택시가 가고 있다가 뒤에 택시가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옆으로 가면서 공항 리무진 버스가 추돌이 되면서 쫙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2번 택시가 1차로, 3차로 중에서 1차선을 쭉 가고 있는데 뒤에 있던 택시가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2번 택시가 오른쪽 2차선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뒤에 오던 공항 리무진 버스와 충돌을 했고요. 그 이후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사고가 됐습니다. 자, 일단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을 한 것이 원인이네요. 원래는 시속이 100km인데 안개가 꼈으면 한 50km로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은 네. 이제 그 반으로 이제 감속을 하게끔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저 영종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이제 몇 번 네. 운전을 해봤었는데 네. 고속으로 일단 뭐 다니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뭐 뒤에서 천천히 가면 또 뒤에서 어떤 제재가 있고요. 또 안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그 전 구간이 다 안개가 꼈다고 한다면 아예 그냥 서행을 할 텐데 일정 기간 가게 되면은 그 시야가 확보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10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구역에서는 뭐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저 상황 자체가 줄이지 못하는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영화에서처럼 그 차들이 장난감처럼 그 106중 추돌이 난 것 같고요. 근데 안개라고 하는 것이 그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 치사를 한 그 원인 중에서 물론 이제 일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에 뭐 나오겠지만 7% 가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의 그 빈도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부담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비가 오는 경우 이제 4%. 그 다음에 흐린 날 3%, 눈 2%. 어쨌든 이렇게 일기 여건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안개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개가 낀 곳에 있어서 스스로 이제 감속을 하는 뭐 이런 것 같은 뭐 기대를 좀 해봄직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 도로에 관한 뭐 미끄러움이 있었다 또는 저 지역이 해무가 늘 끼는 상습 구역이기 때문에 저 도로 관리 주체자 역시 무엇인가 그 미리 첨단 기기나 장비 같은 것을 마련하는 이와 같은 것을 왜 착안을 못했는가 이런 어떤 안전 인프라에 대한 또 안타까움이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안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 안개가 왜 더 좀 위험하냐면 해무라는 말이죠. 일반 안개와 달라요. 일반 안개는 그 계절별, 그러니까 봄에 더 많이 난다거나 새벽에 낀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무는 사시사철 언제 어느 때 계속 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 다리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많이 건설되면서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일어날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서해대교 사고도 20몇 종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운전자들에게만 안개가 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만 해서는 이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 뭔가 법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에 안개가 끼면 속도를 줄여라는 거. 근데 거기만 명시해놓지 말고 뭔가 어떤 처벌을 좀 강화하든가 이런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목격자 인터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100건 중에서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10.6명이 사망을 합니다. 눈이나 비가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눈, 비 왔을 때 운전하는 것보다
안개 꼈을 때 운전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100건당 사망자 수를 보면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안개가 무서운데 우리 운전자들이 눈이나 비 올 때는 특히 눈 올 때는 조심을 해서 그런지 사망자는 2.5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안개 꼈을 때는 과속을 삼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당시 사고 목격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현장에 있었던 사고 목격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차가 갑자기 나타나고 버스가 이제 부딪히고 그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다치셨죠. 쓰니까 이제 뒤에서 바꿔 해야지. 앞에 안 보이니까 시야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밟아봐야 뭐 그건 뭐. 자, 이 영종대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안개 해무가 상습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절 가리지 않고 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종대교 총 길이는 4.4km인데 사고가 난 지점은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서울 방향이면 서울 방향으로 이제 3.8km, 그러니까 다리 끝 한 600m를 남겨놓고 사고가 난 건데요. 자,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다리가 떠 있기 때문에 안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안개가 끼는데 저 다리 위에 안개를 주의하라는 무슨 경고판이나 전광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신공항 하이웨이가 도로관리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의 자연재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는 예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예상이 가능하고 상습적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안전조치 그리고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이루어져야 돼야 될 것 같고 그 신안공 하이웨이의 관리 지침에 보면 이렇게 안개가 심각했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가지고 차량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 정도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안 되는 관리상의 부주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자연재해 말씀하셨지만 인재의 문제입니다. 그 목격자들 증언에 의하면 저런 상황에선 시속 50km 이상을 달리시면 안 되는데 100km 이상으로 달린 차량들이 질주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그 규정된 속도를 20km만 초과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속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측도 분명히 가실 책임이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안개를 제거하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비싸서 뭐 설치도 못했고 안개를 예보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있는데 기상청, 인천 기상청에서는 또 설치도 안 했다는 것이 그것도 또 예산 때문에 비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렇게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무 비싸니까 못했다고 해도 지금 저 대로에는 안개 관측 장비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관측 장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0만 원이라서 비싸다고. 그 그쪽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고 인재가 지금 2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해대교 사건 얘기했지만 거기는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어요. 거기도 바닷길 아닙니까? 이런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경고 문구라도 하나 써줬으면 운전자들이 가속하고 오다가도 그 경고 문구를 보고 속력을 줄인단 말이죠. 근데 경고 문구 자체도 없었다는 것은 이거 분명히 도로를 관리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광판에서,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다리 직전까지 전광판이 3개가 있는데 안개가 심하게 꼈으니 감속하시오라는 문구를 날렸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운전자 증언에 따르면 안개가 너무 껴서 전광판 자체도 안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용의 문제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변명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 저것이 유료 도로입니다. 유료 우리가 돈을 내는 통행료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비싼 도로인데요. 그 안전 시스템, 안전 장치, 안전 요원에 대한 비용까지 저희가 지불하면서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건 절대 회피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유료 도로인데다가 상당히 비쌉니다. 통행료가. 그런데 돈이 없어서 또는 비싸서 안전 장비를 설치를 안 했다라는 것은 민자 그 도로 관리하는 그 회사 측에서 약간 좀 변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뭐 10,000원 이상의 뭐 통행료를 이제 내고 그다음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 대비의 의무 자체가 분명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소홀히 해야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점들은 저게 106대가 추돌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뭐 10분, 20분이 아니고 상당 기간, 30분, 1시간까지 이게 소요가 됐는데 저것을 그대로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되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저와 같은 이제 주요 시설에 있어서는 어느 뭐 누가 주체 기관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CCTV로
그 상황을 감시하는 분명히 그 CCTV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것이 30분 이상 1시간까지 계속 진행되는 동안 긴급 전파를 해서 더 이상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초동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소홀히 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 숨은 106중 추돌까지 계속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사고 발생해서 이제 생각되고요. 통제까지 정확히는 28분이 걸렸는데 그 28분 동안 이제 106대가 서로 잇따라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일찍 통제를 했다면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왜냐하면 교량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그 공항 주변에 저 주요 시설은 지방자치 단체든 아니면 뭐 교통관리공단이든 아니면 뭐 경찰청이든 어쨌든 특별한 CCTV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모니터링이 분명히 누군가 했을 텐데 네. 저와 같이 차가 계속 연속적으로 추돌하는 것을 미리 빨리 저 사전에 통제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머지 차들은 이제 막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 또 지금 그 어떤 보도에 의하면 뒤에 오는 차가 추돌을 안 하고 사고를 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앞에 갔던 그 차량 운전자가 나와서 그 비닐봉지로 이렇게 그 흔들어 갖고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해서 그나마 멈췄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아마 도로교통법 상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알리는 그와 같은 이제 도구와 기구를 소지하는 것으로 뭐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는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슨 연기라든가 뭐 신호탄 같은 것을 이렇게 그 보여줌으로써 뒤에 있는 20m, 30m 뒤에 있는 운전자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도 좀 더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6중 추돌인데 누가 가장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단은 처음 사고를 유발한 택시들이 아마 가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가실 비율이 30에서 40%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D차들은 또 안전거리 미확보의 가실이 한 20, 30% 그 책정될 예상이 있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 쟁점은 도로 관리하는 신강호 하이웨이가 가실 비율이 인정이 될 것이냐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보험회사들끼리 가실 비율 가지고 재판까지 이를 정도로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보험금은 어떻게 되죠? 저거 누가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도 차이가 있을 텐데 산정하려면 106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글쎄 이게 사실 추돌이 여러 대가 됐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어떤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이걸 산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번 사건처럼 중간에 한 번에 106대가 다 추돌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몇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추돌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더더욱 산정하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차량에게 블랙박스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이나 뒤에 그런 추돌 순서를 따져가지고 엄밀하게 해야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 배상 책임의 그 액수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신공항 하이웨이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 비율이 문제지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서해대교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좀 전에 이야기 그 나왔던 대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과실 책임이 그 관리상의 그런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또 입장을 또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당시에 그 전광판으로 방송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과연 아니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당시에 관리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했다라는 점을 신공항 하이웨이에서 주장해서 입증을 한다 그러면은 뭐 책임을 벗어날 배제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법원에서 이건 뭐 법정 싸움으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신공항 하이웨이 측의 책임이 2006년 그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났을 때 12명이 숨졌습니다. 사실 사망자 규모만 보면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가 더 컸는데 그때 법원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안개는 자연현상이다.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했지만 물론 맞는 얘기지만 이번 건은 조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이제 상습 안개 출몰 지역이기도 하고 다른 안전 조치나 사전 예방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서해대교 판례만 가지고는 이번 사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